안녕하세요. 오늘 분석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탭트론이라는 바이오 기업을 둘러싼 거의 탐정 소설 같은 이야기고요.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이 자료를 깊이 파고들수록 이 점들을 연결하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구나 싶더라고요. 오늘의 목표는 바로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그 안에 담긴 핵심을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자료 한번 풀어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가 그야말로 점들을 잇는 작업의 정수를 보여주는데요. 비만 치료제 기술을 가진 펩트론이라는 기업의 미래 시나리오를 추적하는 과정이고요. 표면에 드러난 뉴스 너머 그 이면에 있는 논리를 추적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좋습니다. 펩트론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자료의 핵심은 펩트론이 글로벌 제약사 일라일 릴리와의 협력 가능성 때문에 주목받는다는 건데 근데 갑자기 SK 팜테코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전혀 다른 회사잖아요. 이 둘을 어떻게 연결해야 하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펩트론은 약효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게 만드는 서방형 기술이라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비만 치료제처럼 주기적으로 맞아야 하는 약에는 정말 핵심적인 기술이죠. 하지만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대단한 기술을 대량으로 생산할 공장이 없다는 거였어요. 기술은 있는데 그걸 담아낼 그릇이 없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SK팜테코가 등장하는 겁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의 가장 핵심적인 가설은 이거예요. SK팜테코가 인천 송도에 짓고 있는 그 거대한 신규 공장이 사실은 펩트론의 약을 생산하기 위한 숨겨진 공장일 수 있다는 거죠. 숨겨진 공장이요? 와, 이건 정말 흥미로운데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추리잖아요. 이 가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단서 같은 게 있나요? 뭐 예를 들어 SK팜테코가 그냥 다른 고객사를 위해 짓는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그래서 자료는 몇 가지 정황 증거를 이렇게 겹쳐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바로 타이밍입니다. SK팜테코가 공장 착공에 들어간 게 5월이거든요. 그런데 딱 2달 뒤인 7월에 펩트론이 55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장비 공급 계약 공시를 내요. 공장을 짓기 시작하고 바로 그 공장에 들어갈 장비를 주문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딱 들어맞네요. 그렇죠. 마치 두 회사가 물밑에서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시점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네, 뭔가요? 두 번째 근거는 논리적 필연성입니다. 펩트론이 일라일릴리 같은 거대 기업과 손을 잡으려면 CMGMP, 그러니까 미국의 아주 까다로운 의약품 제조 기준을 통과하는 공장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펩트론의 자금력으로는 이런 공장을 직접 짓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반면에 SK팜테코는 이미 CMGMP 공장 건설 경험이 풍부한 대기업이죠. 펩트론 입장에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파트너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펩트론은 공장이 필요하고 SK팜테코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고 서로의 필요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네요. 자, 그럼 이 가설이 사실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이 숨겨진 공장에 가동되면 펩트론의 생산 능력은 대체 어느 정도까지 커질 수 있는 건가요? 자료에서 계속 바이알이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이게 감이 잘 안 와서요. 우리가 병원에서 보는 그 작은 주사약경, 그걸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작은 유리병 하나가 1바이알입니다. 자료를 보면 이 공장의 초기 생산 목표를 약 4천만 바이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천만요? 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대략 350만 명에게 1년 동안 투여할 수 있는 양입니다. 350만 명.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 같은데요. 그렇죠. 웬만한 대도시 인구 전체에 해당하는 숫자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자료에서 인용한 통계를 보면 현재 전 세계 비만 인구가 10억 명에 달합니다. 10억 명이요? 그러니까 4천만 바이알이라는 생산량도 그 거대한 시장에 비하면 사실상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군요. 바로 그겁니다. 4천만은 시작점일 뿐이죠. 만약에 시장 반응이 좋아서 생산량을 1억 바이알까지 늘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료는 이때 연매출이 무려 4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해요. 이게 현재 우리나라 바이오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매출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현재 펩트론의 시가총액을 생각하면 이건 최소 5배에서 10배 이상의 상승 가능성을 의미하는 엄청난 숫자죠. 제가 이만큼 자료를 준비한 만큼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만이라도 눌러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일라이 릴리와의 계약이 성공적으로 성사되어야 하는 거니까요. 이 시나리오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라고 짚고 있나요? 핵심 리스크는 역시 일라이 릴리와의 최종 계약 여부입니다. 모든 시나리오의 대전제니까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 가능성을 아주 재미있는 아이스크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상식적인 접근법이라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아이스크림 비유요? 궁금하네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1시간이 지나도 절대 녹지 않는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마법 같은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그럼 글로벌 아이스크림 회사에서 연락이 오겠죠. 처음에는 가장 단순한 제품, 예를 들면 메로나 하나에만 그 기술을 적용해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그렇죠. 일단 기술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부터 봐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테스트 결과가 대성공이었어요. 정말 1시간이 지나도 안 녹는 메로나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다른 아이스크림에도 적용해보고 싶겠죠. 비비빅이나 바밤바 같은 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것마저 다 성공하면 나중에는 크림, 과자, 초콜릿이 섞인 월드콘처럼 훨씬 복잡한 제품에도 적용해 보려고 하겠죠. 일라이 릴리가 지금 하는 행동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라이 릴리가 펩트론의 기술을 첫 번째 신약 후보 물질에 테스트해봤는데 성공적이었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물질에도 계속 테스트를 의뢰하고 있다는 거군요. 만약 첫 테스트가 실패했다면 굳이 추가 테스트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논리네요. 정확합니다. 추가 테스트가 계속 이어지는 사실 자체가 첫 번째 테스트가 성공적이었다는 가장 강력하고 상식적인 증거라는 거죠. 펩트론의 숨겨진 시나리오는 결국 흩어진 정보들, 그러니까 공장 착공, 장비 계약, 추가 기술 이전 같은 점들을 연결해서 남들이 못 보는 큰 그림을 읽어내는 과정이군요. 이런 정보를 찾고 분석하는 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준비한 만큼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만이라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렇군요. 펩트론의 경우 별개로 보였던 공식, 계약, 건설 일정을 시간 순서대로 연결하는 게 핵심이었고요. 오늘 살펴본 자료는 특정 기업들에 대한 분석이었지만 어쩌면 당신에게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에서 모두가 아는 표면적인 이야기 말고 흩어진 점들을 연결해야만 비로소 보이는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